근데요, 우리 사회요. 다음 주제는 일단 사기가 많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약입니다. 마약 얘기요. 이 마약 얘기인데 이 마약 얘기가 며칠 전에 국회에서도 이 얘기가 좀 오갔는데 이거는 마약 얘기가 본질이 아니라 그 마약과 관련된 약간 무슨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 대화가 있는 국가 모습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그 최근에 연예계 마약 사건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이 난데없는 음모론을 가져왔어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이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그죠? 근데 오선 의원이 가짜 뉴스로 논란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몇몇 인사들이 이번에 터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정부의 기획일 수 있다며 저질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예인이 일으킨 무리를 실책을 덮는 데 이용하는 것은 이제는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클리셰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자, 윤석 대변인. 그러니까 이 음모론이 나온 거죠. 이 마약. 그러니까 뭔가를 덮으려고 뭐 이거 일부러 끄집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제기하고 또 공유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안민석 의원이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잖아요. 민주당 허원계 양대산맥 김의겸 안민석인데 허언계요? 그 민주당에서 많이 그러시잖아요. 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민주당 정권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 6월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한 달도 안 됐을 때 그 사드 배치 추가 배치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는 건으로 막 엎치락뒤치락 해요. 전국이 오. 이 국회랑 포함해서 예. 굉장히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새 정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였죠. 예. 근데 그때 마침 또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 하나가 예. 뭐 가수 지망생과 같이 뭐 마약을 했다 이게 터져요. 어. 그럼 그때는 그럼 문정부에서 일부러 사드 추가 배치 관련한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한 거냐.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이 사안을 봤다면은 아무리 정부 여당을 흠집 내려고 하더라도 그러지는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좀 많이 보시고 제발 이 한 지점에만 이 집중을 해서 자꾸만 그 본인의 의식 세계를 자유롭게 펼치려고만 하지 말고 대중을 좀 생각해 달라. 그 5선 되도록 뽑아준 분들은 뭐가 됩니까?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서영주 민주당 네. 부대변인께서 뭔가 좀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말씀한 대로 이게 뭐 단순히 음모론이라면 안 되겠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음모론 정도 하라고 말하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다만 좀 거기에 근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게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역대 예전 군사독재 시절에 예. 가짜 간첩단 사건 만들고 이슈를 덮고 했던 거 있고요. 최근에 이제 2009년도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용산 참사죠. 사구역 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그런 화재 사건을 덮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관이요. 경찰청에 연쇄살인 사건을 퍼뜨려라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본인 정부에 안 좋은 것들을 덮기 위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의 기사만 찾아보더라도요. 언론에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성접대 사건들을 덮으려고 어떤 다른 이슈들을 한 것들이 보도 양이 확 줄어버려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나와 있고 또 역사적으로 정치사를 봤을 때 있기 때문에 아마 안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런 주장을 하려면 음모론이라고 제기할 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예. 어떤 근거를 가져왔었으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나는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박원석 대변인. 뭐 과거 정치에서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덮고자 하는 이슈를 덮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거의 사례의 연장선에서 일종의 음모론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우리 서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음모론도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건 좋은데 예. 그거 가지고 국회에서 질의하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도 저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아. 근거 없는 음모론님들하고 답변하면 되지 국회의원을 향해서 저 정도면 병입니다가 뭡니까? 아. 저러니까 매를 보는 거예요. 아, 또 그걸 또 말씀하셔. 끝에 또 말씀하실 게 있었군요. 원래 알겠습니다. 저 정도면 병입니다. 뭐 이 얘기를 또 해서 회자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번 요런 사안, 요런 이 마약
연예인 관련된 이 마약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퍼지는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와 관련해서요. 방통위원장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약 사범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송의 그 공적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 차원의 저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저 KBS, MBC 등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패널분, 여기도 이은희 변호사까지 포함해 5분한테 OX 팻말을 드렸거든요.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지금 연예인들 마약 관련돼서 문제가 된 연예인들이 일정 기간 자숙하고 복귀하는 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 마약 사범인의 연예인들은 진짜 규정으로 아예 딱 정해서 아예 방송에 못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 지금 얘기가 나왔고 어떤 논의 과정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아예 규정으로 방송에 못 나가게 된다. 이거 찬성하신 분은 O, 반대하시는 분은 X입니다. 들어주세요. 아, 전원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니까 세 분은 O, 그러니까 마땅하다. 이렇게 출연 정지된다. 내려주시고 두 분은 중간을 들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이은희 변호사께서는 중간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규제는 있어야겠죠. 오. 그런데 그 규제를 영구히 뭐 방송을 못 나온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어떤 범죄들, 어떤 뭐 형 이상을 뭐 책임을 지는 어떤 범죄들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마약했어? 마약에 연루됐어? 그럼 영구 퇴출. 연예인만 안 됨. 이거는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조금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거 같은데요. 네, 이게 당연히 위헌의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 마약 복용이냐 아니면 상선에 가담되어 있느냐 그리고 반복했느냐 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기회에 좀 충분히 논의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의원님도 뭐 같은 네, 생각이십니까? 아니, 다른 이유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약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퇴출시키면은 시원하죠. 네. 하지만 어차피 연예인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어차피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삽니다. 다시 나와서 그런 게 반복되면 인기가 사라지면 자연히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법적으로 영구히 당신은 안 돼라는 것들은 예. 이게 전체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화를 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척척 다 폐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분은 시원해질 수 있으나 뭐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퇴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주 뭐 제도적으로 영구 퇴출해야 된다. 그 부분은 조금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두 분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세 분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이 마약 관련해서 이성균 씨도 있지만 이제 가수 G드래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출국 금지 이런 내용도 나왔죠. 출국 금지가 됐어요. 지금 이성균 배우, 그다음 배우 이성균, 그다음에 가수 G드래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요. 지금 G드래곤 경우에 같은 경우는 마약 요거 강하게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본인은 마약을 안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부인하고 있는데 근데 경찰에 입건됐잖아요. 그럼 입건할 때는 어느 정도의 뭔가가 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피의자와 피고인과 그 기결수는 다르니까 예. 어쨌든 현재 수사 단계에 있으니까 마약을 했다, 뭐 어떤 마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GD 씨는 권지용 씨라고 불러야 되나요? 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 여하튼 이제 우리 가수님께서는 예. 나는 안 했다. 이제 이걸 현재 범행 혐의를 지금 부인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피의자가 됐다고 해서 이제 유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예. 다만 이제 피의자 단계와 그 내사 단계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 GD 씨에게도 지금 이 마약이 간 걸로 보여지는 이제 진술은 확보됐지만 진술. 네. 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지드래곤 씨 불러가지고 진술도 받아야 되고 예. 이 사람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뭐 그 신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DNA 검사 이런 네. 걸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면 그거 하려면은 피의자로 특정해야 돼요. 그래서 피의자인데 왜 부인하냐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예. 피의자가 됐고 그러나 현재 부인 중이다. 이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G드래곤의 경우에는 과거에 12년 전인가요? 이 발언이 두고두고 나오잖아요. 그때 대마건인데 네. 대마를 담배로 착각했다 억울하다 이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이게 또 해제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범죄라는 건 고의가 있어야 돼요. 범죄의 예.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기소유예가 됐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알고 한 게 아니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 G드래곤 씨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대부분 사실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들에서 제가 자꾸 하게 되는 얘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건데 그 아까 사기가 낯설지 않았듯이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연예인들이 마약과 관련된 것들 이야기 될 때 부인하는 것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부인. 네, 일단 부인. 오. 왜냐하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했어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예. 했어도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연예인인 경우도 만약에 마약 관련이 초범이잖아요. 근데 워낙 많이 알려지잖아요. 근데 네. 초범인 경우 대개다는 이 구속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됩니까? 구속은 안 대부분의 됩니까? 경우에 상선이 아니라면 상선이 뭐냐면 예. 유통에 이제 관여한 사람들을 아. 이야기합니다. 상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하지만 이 투약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범죄는 범죄인데 스스로도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해를 했다기보다 그 가해를 가장 참혹한 가해를 자기에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네. 것까지 감안해서 초범일 경우에는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게 보통이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